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괜히 남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쓸쓸하거나 작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어느 순간부터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스치진 않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떠오른 적은 없으신지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로 꺼내는 순간 더 현실이 될 것 같아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늘 비슷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넘치도록 많은데 유독 할아버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장면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주변의 남자 어르신들은 여자 어르신들보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걸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걱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도 혹시?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이 60을 넘기고 아버지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걱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혼자 조용히 보고 계신 분이 남성이라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더욱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 보이거나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렵고 복잡한 통계 수치나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네 삶, 우리 가족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왔던 장면부터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다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할머니들이 10대분이 넘게 앉아 계셨지만 또래로 보이는 할아버지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올해 80을 넘기신 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동네에 나랑 같은 나이의 남자들은 이제 거의 없어. 다들 먼저 가버렸지의 평온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쓸쓸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그날만의 우연일까 싶었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니 이런 장면은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여성들보다 분명히 짧습니다. 평균 6살 정도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숫자 노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차이가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정말 우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보다 명이 짧은 거 아니겠어?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렇게 넘기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이 차이는 선천적으로 정해진 운명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인지 말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세상을 뜨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 젊을 때는 웃으며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마음 한구석에 묘하게 얹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 말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원래 그렇지 뭐. 그 말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여자보다 짧게 살도록 정해져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어떤 남성들은 80을 넘어서도 정정하게 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60을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단순히 운명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저 역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차이가 단순히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온 한 의사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올해 80을 훌쩍 넘기신 정 선생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과 의사로 일하시며 거의 반세기 동안 환자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병원 진료를 줄이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 같지만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깊은 지혜와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갑자기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결국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사소하고 작은 차이에서 갈리더구나. 그 말은 의학 서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본 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정 선생님은 특히 남성 환자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병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은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생긴 뒤에 급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앞서 던졌던 질문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이 사실은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의 그림자는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 선생님은 자신이 오랜 세월 지켜보며 깨달은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결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늦게 잔 것, 오늘 하루 운동을 미룬 것, 오늘 하루 술을 조금 더 마신 것, 이런 선택들은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어때요? 하지만 정 선생님은 바로 그 하루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괜히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정 선생님은 그 말을 가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이 이제야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은 거창한 치료나 엄청난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아주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를 보내느냐가 몇 년 뒤 우리 몸의 지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수명을 짧게 만드는 선택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정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리며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을 차분히 짚어주셨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꺼내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은 잠을 마치 사치품처럼 취급한다고 하시더군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이 나이에 잠이 다 뭐 중요하다고 하며 잠자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다음날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재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정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만났던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에 5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크게 문제 없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셈이지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들이 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부족해지면 몸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약해지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다른 것보다 잠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대신 불을 조금 더 일찍 끄고 온전히 몸에 휴식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이어진 것은 여전히 많은 남성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담배였습니다. 담배는 폐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까지 노화를 앞당긴다고 정 선생님은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분들일수록 몸의 회복 능력이 확연히 저하되는 모습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흡연자들을 나무라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고 달라진다. 실제로 60을 넘긴 뒤 담배를 끊은 한 환자분은 몇 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차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힘들었던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분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큰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이 조용히 그러나 가장 오래 이야기하신 주제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은 그저 마음의 병쯤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정 선생님은 이것이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남성분들의 얼굴빛과 몸의 활력이 눈에 띄게 시들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뿐 아니라 몸 전체의 생기를 서서히 좀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소한 안부를 나눌 자리를 꼭 만들어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분들 마음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다 아는 내용 아니었나? 바로 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정 선생님은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 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 역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 아니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정 선생님은 그 이유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한다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얼마나 달라질까? 혹은 어설프게 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결국 아무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들은 뒤에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정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이 다음으로 꺼내신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꺼림칙하게 여기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주제였습니다. 바로 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이끌려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습관처럼 마시는 한 잔이 어느새 특별한 날의 즐거움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같은 습관을 쫓아간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금세 붉어지거나 유난히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음 날까지 숙취가 오래가는 분이라면 이미 몸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술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정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체질의 분들이 사회 분위기나 습관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시는 생활을 오래 이어가면 간뿐만 아니라 혈관과 심장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쌓여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 선생님은 섣불리 단주를 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장 금주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간과 몸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술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밤에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의 물꼬를 트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작지만 강력한 감각이 다음 이야기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입니다. 정 선생님이 5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절대로 늦기 전에 꼭 되짚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마지막 주제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우리 주변 남성들의 하루 일과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차에 올라타 이동한 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소파에 몸을 맡긴 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몸을 쓰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진 생활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전에는 시장에 가는 길도 이웃집에 들르는 길도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거리마저 차로 이동하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런 삶을 두고 우리 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원래 쓰라고 있는 것인데 쓸 기회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그 기능을 포기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걷는 걸음수를 비교해보면 요즘 중장년 남성들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이들보다도 덜 걷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5살의 박 씨라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무릎이 계속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여러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질환도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은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보내고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 선생님은 환자분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쓴 것이라고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운동을 하라는 대신 매일 같은 시각에 집 주변을 단 10분이라도 걸어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시큰둥해 하시던 박 씨는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빛도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이 변화를 보며 움직임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을 넘어 지쳐있던 마음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약해지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그 나이에 맞는 속도로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다리 근육이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의 활동 반경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느냐, 혼자 외출할 수 있느냐,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가 모두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움직여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정 선생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복잡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을 때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난치병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환자가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한 뒤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왔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68살의 이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약은 여러 가지를 드시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몸의 병보다 마음에 자리 잡은 무기력함이 더 큰 문제였다고 정 선생님은 회상하셨습니다. 이제 다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이분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집 앞을 가볍게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마치 약을 챙겨 먹듯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걸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 본인도 반신반의했고 가족들조차 그 나이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겠냐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건네셨습니다. 변화는 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2달쯤 지나자 이 씨는 잠이 조금 더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10분,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6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혼자 걷는 것이 심심하다며 동네 이웃 한 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깝게 내려왔고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으며 지긋지긋하던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이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비단 좋아진 검사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이 씨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늘 체념 섞인 한숨만 내쉬던 그분이 이제는 요즘 들어 사는 게 참 재미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정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70살이 넘어서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 선생님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든 몸이라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디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재능이나 강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오늘 시작하고 그 작은 실천을 내일도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굳이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날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아주 조금 더 움직이고 오늘보다 내일 나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돌보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그 소중한 첫걸음을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내딛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